저는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가게 사장님과 의견 다툼 후 새벽에 해당 가게에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1급으로 계산한 나머지 일당을 받으러 오라고 하길래 갔더니 자루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 안에는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뒤섞여 있었고 제 임금 15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일한 퇴직금을 요구하니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퇴직금이냐며 남은 일당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별도로 없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뭔가 좀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또 그만두게 됐는데 여러 가지 서로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해온 업체에 사직 의사를 문자로 지금 통보를 했어요. 뭐 다음 날부터 안 가겠다 이렇게 사표를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로계약 위반 사항은 아닐까? 보통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두로도 사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그 근로계약상 근거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해도 되는군요. 네, 문자로도 할 수 있는데 말로 해도 되고. 근데 계약서상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이런 게 없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퇴직의 의사 표시는 우리가 하고 근로자가 하고 저쪽에서 사용자 측에서 수락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문자 통보만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MC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한 달 전에 한다 이런 것들이 보통 정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자로 하면 안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하루 전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죠. 1개월 이전에 만약에 이제 사직서 제출이 돼야 된다 이런 근로규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정이 있으면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출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단 결근에 해당하고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고용주가요.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임금을 이렇게 줬습니다. 계좌이체도 아니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섞어서 자루로 이렇게 155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좀 되게 황당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그동안은 계좌이체로 월급을 받다가 특이하게 이번에 현금을 수령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월급을 받았고 이런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155만 원으로 모아서 주는 것도 그 자체도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르바이트 해온 가게가 좀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아닐까 싶은데요. 동전 많이 통상적으로 많이 카드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편의점도 동전을 쓸 일이 없는데 이거를 150만 원으로 만든 것도 힘드셨을 텐데. 은행 다녀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종종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통화를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임금 구성 항목이라든지 계산 방법이라든지 지급 방법들을 서면으로 그러니까 기재해서 교부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계좌번호, 입금 계좌번호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전으로 줬다고 하면 이거는 근로자는 거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로계약서가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통상적으로 뭐 송금해서 돈을 줬다. 그렇다고 하면 송금이라든지 현금으로 계속 지급한 부분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사업주의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서로 조금씩 잘못한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을 뭐 바라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아르바이트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중요하네요. 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그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로자가 1년에 내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건데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하시고 한 명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뭐냐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4주 동안 일을 평균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총 나누기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내가 총 일주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시간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직원에게 뭐 이제 뭐 정산하지 못한 임금을 따로 뭐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 이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이 근로자는 뭐 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기간이 좀 넉넉하네요. 네, 만약에 퇴직을 하셨다면 그로부터 뭐 3년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 청구를 하시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내에 청구하시더라도 그냥 구두상으로가 아니라 예. 뭐 소송을 하거나 법적으로 뭐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요건에 맞게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임금을 받기는 받으셨는데 조금 서로 좀 이런 문제는 대화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